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드디어 1차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긴장도 안 돼요. 근데 긴장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응축을 해서 시험날 터뜨리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밤새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거 시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사이에 판이 뒤집히고 그런 걸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의 최상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잠도 푹 주무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좀 충분하게 몸 컨디션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공부 자체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신 거를 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시험 당일에 가실 때 무겁게 검령집 들고 가지 마요. 무겁게 검령지 막 낑낑대로 가서 어차피 안 볼 거고 봐봤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검령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객관식 문제집이나 아니면 OX 그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그동안 수없이 지문 분석해놓고 이미 여러분만의 오답 노트, 여러분만의 이미 준비물이 다 있을 거예요. 딱 그것만 가지고 가셔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봐야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음을 일단 좀 편안하게 드세요. 긴장이 될 거예요. 될 건데 그래도 최대한 나는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우리 1차 시험 좋은 성적 아니어도 돼. 합격만 하면 돼요. 100점 아니어도 돼. 과세법은 잘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수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나는 또 만나기로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1차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학 강의하는 이종화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의 말씀과 이제 격려의 말씀 그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중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나의 갈 길만 간다. 그래서 제가 그 나의 갈 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장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문항 순서를 어떻게 하든 나의 점수가 같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갈 길을 간다는 거는 나는 쉬운 문제, 내가 봤던 문제, 익숙한 문제 요거부터 푼다는 거. 그러니까 1번부터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학이라면 41번부터 푸는 게 아니고 쉬운 게 뒤에 70번대 있으면 그쪽부터 먼저 푼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한 20문제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한 15문제 정도가 눈에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요. 나는 일단 꽈락을 넘겼구나. 그럼 약간 평온한 가운데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익숙하고 쉬운 문제 20개를 빨리 풀자. 그거를 거듭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력이 부족할수록 나는 더 많은 문제를 찍을 거다. 차라리 안 볼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25문제에서 30문제만 확실하게 푼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내가 익숙하고 하는데 한 2분 정도가 소요되는 문제, 계산 문제 중에 그래도 나는 차분하게 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10문제나 15문제는 버릴 각오를 해야지만 된다. 이거를 강조드립니다. 개중에는 뭐냐면 이 문제 저 문제 손대는데 그래봐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거는 다음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던 문제, 익숙한 문제, 그게 대부분 다 뭐냐면 기출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및 그다음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 그런 거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문제를 보면서 보자마자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겠다라고 풀이하는 방법이 떠오르면 그럼 패스가 되면 됩니다. 실전에 가서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내가 꼭 봐야 될 문제 그런 거를 한 100문제 정도만 살짝 추려 놓으세요. 단원별로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해서 전체 합치면 한 1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그거 사진으로 이제 스마트폰에다 담아놓고 시험장 가는 그 길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거 한 번씩 들여다보면 시험장에서 그거를 풀 수가 있다.
특히 그리고 말로 하는 문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 체계에서도 뭐 측정 부분 있죠. 예전에 이제 질적 특성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떤 측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 제가 모의고사에도 출제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 또 말로 하는 문제에서 이제 부채 쪽이 있어요. 충당부채. 그러니까 충당부채, 무발부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자본이 불변인지 그래서 거기 뭐 무상증자라든가 주식 배당 등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즐겨봤던 거 그거 전부 다 모의고사에 있을 겁니다.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맨날 야구 이야기하잖아요. 삼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스윙을 해야지. 어차피 뭐냐면 땅볼 쳐도 아웃이고 삼진 먹어도 아웃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괜히 그냥 내가 삼진 또 먹으면 그러니까 그냥 톡 치게 되면 결국 병살타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꼭 합격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 그런 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시험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시험 전날 뭐 합니까? 회계학은 뭐라고 했어요? 명상하라. 사실은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명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뭘 명상합니까?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냐? 그럼 사실은 각 단원별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막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형자산이다. 그럼 취득 원가에 관련된 것도 뭐 교환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차입원가 자본화, 뭐 장기 연불주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교환도 만약에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질문부터 봐야죠. 질문은 둘 중에 하나죠. 구자산 처분 손익 아니면 신자산 취득 원가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런 것처럼 각 단원별로 이제 중요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시험장에서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나 당연히 막 기다려질 거예요. 어차피 나는 1차에 당연히 붙고 곧 2차 준비할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파이팅! 웰페이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웰페이스에서 공부하신 우리 관세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올해 100% 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합격하실 거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내세법의 경우에는 2022년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려운 문제가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딴 때보다 한 두세 문제가 더 나왔고 말 문제가 한두 문제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가 전부 다 너무너무 어렵고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언제나 모든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기본 문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들로 기본 점수를 깔고 흔들림이 없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추가로 더 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굉장히 높은 점수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세법은 사실 그 성향에 따라서 회계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내세법을 더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조금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휘발성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의 부담감. 이상하게 회계는 계산 잘하시면서 내세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무조건 버리지는 마시고요. 평상시에 공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이게 숫자가 나와서 나를 현혹시키기는 하지만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싶은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은 문제들 상당히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모의고사를 통해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은 웬만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엄선한 문제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다. 그러면 이건 한번 풀어봐야지 해서 답에 근접한 걸 뭐 지문 1, 2, 3, 4, 5번 중에서 한 2번, 3번 정도로 지문 2-3개 정도로 약간 범위를 좁혀가지고 여러분께서 합격 정답을 맞출 확률을 좀 높이시면 좋겠고요. 말 문제가 어렵건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건 간에
난이도는 작년 정도를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문제는 10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0문제를 기존에 공부하신 기출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OX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내용을 공부한 내용을 점점 줄여서 계속 했던 거를 반복하시고 새로운 거를 추가로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라든가 주세 개별 소비세 세율 같은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알았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은 상태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은 무조건 틀리지 않고 맞춰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하고요. 모의고사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에 2022년은 좀 어려웠지만 그 전에 21년, 20년, 19년 정도에 나온 정도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계산 문제 두세 문제를 뺀 정도의 난이도, 즉 공부를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복습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실전에 거의 유사하게 제가 모의고사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난이도를.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안 겹치게 다 고민을 좀 많이 해갖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들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특강에서 나눠드린 OX 프린트와 암기 프린트 있죠. 핵심 암기 프린트를 토대로 계속 그냥 한 번 정독, 처음부터 끝까지 남은 기간 동안 딱 한 번 정독하고 끝내자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보더라도 살살 여러 번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갔을 때는 기존에 외웠다가 잠깐 잊어버렸던 내용들도 다시 다 복구가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건강 상태로 뇌 상태도 가장 깨끗하고 뇌가 정말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웰페이스에서 합격했다라는 합격수기 꼭 올려주시고요. 올해 꼭 좋은 결과 합격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웰페이스에서 회계학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천승후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2023년 2월 26일이고요. 3월 11일이 되겠죠. 한 10일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자, 올 2023년도 그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험 당일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겠는데요. 회계는 딱 3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내세법과의 시간 안배입니다. 내세법과의 시간 안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세법은 30분 이내, 회계학은 50분 정도 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조절 실패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회계학 감정 조절 한번 실패하면은 아는 문제도 실수해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제가 강조했던 1, 2, 3 전법입니다. 50분 중 30분 무조건 먼저 투자해서 첫 번째 유형 순서에 관계없이 싹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첫 번째 관건인 꽈락을 넘길 수 있고, 일단 꽈락을 넘겼으니까 마음 심리적 안정이 오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20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꽈락 없이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유형 모르는 문제 그냥 무조건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1, 2, 3 전법 3가지 내용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당일 여러분들 요 3가지를 지켜주셔가지고요.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저도 기도를 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이팅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설입니다. 다들 마무리는 잘 되어가고 있으실지 지금 걱정이 참 많은 시기이실 것 같아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내가 과연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내가 무슨 자료를 들고 가야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 너무 많은 책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그 직전에 내가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다 봐야만 하는데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직전 10분 전에 내가 과연 뭘 봐야 할까? 어떤 거를 들고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남은 며칠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고 가야 할 게 이제 뭐 관세법이라던가 이제 무역영어에서는 이런 거를 암기해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실 테고, 그 다음에 내세법이나 이제 회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문제에 대비해가지고 요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요런 특강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 중에서 내가 이거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꼭 직전에 보아야 한다라는 에센스들을 좀 걸러가지고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볼만한 자료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분명 시험장 가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는 이제 2차를 합격하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죠.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중간 평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차에서 너무 이제 막 내가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돼 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합격이 목표다. 1차 합격을 근데 여유롭게 합격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70에서 80점 정도, 내가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 하던 그 점수, 혹은 뭐 나는 정말 이 과목은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과목은 꽈락을 넘고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좀 이제 커버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그동안 세워 오셨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이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보충해야 하는 거 구분해가지고요, 정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모두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1차를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관세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